어쨌든 저희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 세상에 안 붙는 컷은 없다. 이거는 무조건 붙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이제 하기 시작하죠, 이제. 아,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이군요. 진짜 스키머 웨스트에서 좀 모시기 힘든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라이브 액션 쪽에서 에디팅을 하고 계시는 박민선 에디터님, 편집자님이라고 하는 게 더 맞나요? 한국에서는?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 지금까지 뭐 4등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소셜포비아, 그다음 뺑반, 최근에 진짜 핫했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살짝 지금 살짝 눌려있지만 정말 핫했던 넷플릭스의 DP의 메인 편집자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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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제 편집자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조금 흔해졌잖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막 흥하면서 막 유튜브 편집자 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유튜브 편집자 그리고 또 방송국에도 편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영화 쪽 편집자 분들이 계시는데 새 분야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또 유튜브는 방송과 비슷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정확하게는 그러면은 방송국 편집자와 영화 쪽 편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방송과 영화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 같진 않고요. 음, 근데 전공은 영화를 하긴 했는데 네. 일의 시작이 처음에는 뭔가 그 음악 쪽 관계된 일들을 했는데 콘서트 영상 같은 거 편집하고 그런 일들로 좀 시작을 했거든요. 콘서트 영상 편집이나 뭔가 그 뮤지션들 뭐 메이킹 영상 같은 거. 뭐 유튜브도 이제 뭐 장르가 다양하긴 하지만 뮤지션 메이킹 영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유튜브로 치면 뭐 유튜브에서 요즘 이제 브이로그 같은 브이로그 느낌이죠. 같은 느낌이죠. 네. 난 근데 영화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영화 쪽을 파기 시작한 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네. 이전에 일을 한 7, 8년 정도 했고 뭐 그 네네. 음악 쪽 일이랑 방송국 쪽 일이랑 근데 이제 영화 쪽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좀 많이 공부한 게 네. 조금 특이한 게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영화 편집자들은 음. 시나리오 작법책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음. 영화 쪽이 이제 영화도 이제 극영화를 말하는 거겠죠. 극영화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 안에 인물의 감정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선의 연결이 제일 중요한 장르다 보니까 음. 그거를 팔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그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콘서트 영상 편집할 때는 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잠깐 했었던 게 저는 지금 되게 지금 제가 일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콘서트 편집이 영화에서 액션씬 편집하는 거랑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편집은 딱 그냥 그 무대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편집의 목적은 이 가수가 그 무대에서 했었던 퍼포먼스를 가장 뭐 화려해 보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목적이 매우 명확하다 보니까 예를 음. 들어서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손을 뻗었다. 음. 그러면은 이 손을 뻗는 행동이 어떻게 붙였을 때 가장 멋있어 보일까?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음. 콘서트 영상 편집은 이 딱 영화 쪽에서 딱 액션 편집이랑 너무 비슷해 보이고 음. 아티스트의 뭐 메이킹 필름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브이로그라고 말했던 네네. 그런 느낌이다. 요거는 제 느낌에는 딱 극영화에서 몽타주 씬 같아요. 되게. 아, 그럴 수 있겠다. 여러 장소도 계속 바뀌기도 하면서 굳이 이어지는 그런 샷 연결이 아니더라도.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예를 들어서 이제 DP로 예를 들어 3화에서 뭐 안준호랑 그 한호열이랑 이제 오빠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그 몽타주 씬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제 기준으로는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돌들 일상생활 이렇게 막 이렇게 음. 뭐 평소에 이제 뭐 매니저분들이나 이렇게 막 음. 이렇게 카메라 캠코더 엄청 찍거든요. 막 소스 네. 엄청 많아요. 그런 막 몇 시간씩 와요.
근데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 이제 재밌는 부분들만 다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음악 깔고 그거를 최대한 뭔가 리드미컬하고 재밌어 보이게 막 붙이는데 그게 저는 이제 DP에서 이제 그 안진호 한호열이 이제 콧발 달리면서 이제 산문하는 몽타주 이게 저한테는 그게 편집 로직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브이로그 편집이랑 비슷한 거다. 브이로그도 저는 이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명확하게 뭔가 이야기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감정선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딱 그 감정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그냥 최대한 그래서 보통은 이게 길어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감정선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감정선이 그냥 쭉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는 그 편집의 로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아까 영화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동의하시는 게 뭐 시나리오 작법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작법책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주로 그걸 책으로 이렇게 딱 접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화도 이제 뭐 그냥 단편 영화들 뭐 음, 10분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그 제가 작업하는 영화의 그 러닝 타임이 늘어가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니까 어떤 한 씬이 있으면은 씬의 시작되는 컷을 뭐로 쓸 건지 음,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순간은 어떤 컷을 쓸 건지 음, 그리고 뭐 그래서 이 씬을 어떤 컷으로 마무리 지을 건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제가 그냥 좀 너무 자부심을 갖는 걸 수도 있는데 편집이 그냥 단순하게 재미없는 부분 줄이고 뭐 이게 아니고 맞아요. 이런 순간에 이런 샷을 쓰고 그래서 그 샷을 이 정도 쓰고 음, 그래야지 이 씬에 이 감정선이 잘 살고 음,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영화 쪽 편집을 시작했는데 네. 대학원에서 이제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엔 그게 이제 10분짜리 단편을 하고 20분짜리 단편을 하고 30분짜리 단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시인 안에서 제가 하던 그 고민들이 어떤 음, 샷으로 시작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뭔가 강조를 주고 그거를 이야기 전체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되게 비슷한 고민인데 그 고민의 그 시야가 확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이야기 전체에서 음, 그러면 뭐 30분짜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끝나서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음,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잘 전달되려면은 오프닝 음, 씬이 이래야 되네. 그러니까 음, 마치 이제 한 씬 안에서 요 샷으로 시작하는 게 좋네. 음, 처럼 30분 안에서 이 첫 오프닝 씬이 이래야지 뭔가 이야기 전체가 훨씬 짜임새 있고 잘 전달이 되겠네. 음, 어쨌든 시나리오 단계는 이거를 그냥 상상하면서 맞아요. 시나리오 단계나 콘티 단계나 촬영 단계는 상상하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제 이게 실사화돼 있는 소스 가지고 음, 그게 계획된 대로 그게 잘 되나? 이게 생각한 것보다 잘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걸 더 잘 되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해야 되다 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법책들을 좀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전체를 고민하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작법책까지 이제 접하게 되시는 거군요. 그 고민이 깊어지니까. 만약에 촬영팀이 근데 찍어온 소스를 내가 이렇게 좀 다르게 조합을 해보고 싶은데 좀 사실 잘 안 붙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필름 시절에 제가 편집을 한 건 아닌데 필름 시절에 학교를 다니긴 했었어서 얼핏 구경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제 네. 샷이 안 붙는 거는 조금 많이 해소가 된 게 압도적으로 그 촬영 소스 양이 많아져 버려가지고 필름 값이 비싸고 그거 현상하는 게 비싸고 이게 다 예산이랑 관계되다 보니까 음, 오히려 필름 시절에는 콘티를 굉장히 정확하게 짠 것 같거든요. 음, 약간 다른 얘기인데 혹시 뭐 이렇게 감독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구독자분들 이제 기회 되시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그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키아누 리브스가 만든 다큐인데 네. 이게 키아누 리브스가 헐리우드 영화 관계자들 다 인터뷰하면서 유명한 감독들도 다 뭐 촬영 감독들, 영화 음, 감독
막 나오면서 네. 필름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인터뷰를 딴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촬영 감독들은 이제 엄청 툴툴대니까 이게 디지털로 바뀌고 나서 너무 피곤하다. 근데 이제 아, 감독들 뭐 로버트 로드리게즈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마음껏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저희는 이제 푸티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촬영 소스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기 시작한 거니까. 음, 그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확보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디지털로 영화를 찍는 경우는 진짜 구멍이 날 수 없게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음, 구멍이 날 수 없게 엄청 많이 찍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음,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냥 이제 감독님들에 따라서는 나는 정말 음, 후반에서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촬영 단계에서 뭔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그거를 최대한 잘 메이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감독님들에 따라서는 감독님들마다 이제 성향이 다 다르니까 네. 근데 현장에서 나는 이런 시나리오 생각했고 이런 콘티를 짜서 이런 배우를 캐스팅했는데 찍다가 보니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가 튀어나오네? 음, 그거를 되게 즐기시는 감독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촬영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꼭 엄청 계획해서 탁탁탁탁 이게 아니어도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음, 그거를 이제 편집실 와서 내가 이제 현장에서 좋았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이야기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 이게 맞물릴 음,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스타일의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진짜 편집실에서 되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감독님들이 이제 필름 시절에는 자기는 그러고 싶었는데 못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음, 그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많이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샷이 뭐 안 붙네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편집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네. 어쨌든 저희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 세상에 안 붙는 컷은 없다. 이거는 무조건 붙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하다 안 되면은 이제 음악을 깔기 시작하죠. 이제. 아, 그 최후의 방법이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 되게 멋있네요. 일단 못 붙는 컷은 없다. 약간 그렇게 자기 암시를 딱 하시고 시작하시는 건 되게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음가짐 같은데요. 멋있는데요. 그런 쾌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나리오 단계나 촬영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를 음, 그러니까 음, 그들은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찍어왔는데 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뭔가 이제 전혀 새로운 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면은 저희 스스로도 되게 쾌감이 있고 음. 감독님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다른 팀들도 좋아할걸요. 저희도 사실은 쾌감을 느낄 때가 물론 콘티에 없는 걸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샷을 만들어내서 그게 들어가면 이제 좋은데 저희가 보낸 후티지를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에디팅 팀이 또 조합을 해서 만들어 네, 주면은 이거 이런 새로운 그런 네, 관점이네 하면서 저희도 좋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계속 더 조금씩 부서가 지날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것들은. 네. 캠코더로 찍은 것 같은 장면들. 오프닝 네, 타이틀. 타이틀. 네, 오프닝 타이틀. 그런 경우도 이제 이미 음악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 편집을 하신 건가요? 오프닝 타이틀만 만드는 팀이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 오프닝 타이틀 감독님 따로 계셨었는데, 그건 따로 했구나. 근데 그 오프닝 타이틀이 컨셉은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었고, 오,